안녕하십니까.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주월입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2.5단계에서 일단 이번 주는 다행스럽게 2단계로 일단 2주간 또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즐거운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진짜 3단계와 같은 어떤 그런 약간 방역 체계를 좀 준수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제가 조금 일찍 녹화를 해서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어, 뭐 저 역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4학년 2학기 여러분들 마지막 학기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졸업 이후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계속 저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거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홍보 과목 자체가 사실은 많은 우리 광고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뭐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홍보를 PR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관심 있어 하시는 학생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 쪽에 대한 뭐 실제 현업에서의 어떤 취업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관심사들이 또 많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지금 이번 학기 동안 뭐 당연히 뭐 홍보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광고 쪽 중심으로 또 진행을 했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같이 스터디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조금 약간 좀 빡빡한 것도 같습니다. 광고 쪽이 아니라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쭉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우리 동문 중에서 홍보 담당 PR 에이전시나 그다음에 광고주에서 PR 쪽을 담당했던 그런 우리 또 후배들을 또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좀 명확하게 PR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우리 의외로 우리 후배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퍼블리시티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어떤 광고와 또 다른 어떤 저희가 지난번에 IMC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모호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뭐 약간 진짜 브랜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제목이 자, 브랜딩 바이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R을 통한 어떤 브랜드 구축, 뭐 저희가 실러블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과제들을 또 잘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 클래스 상에서 피드백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4학년 2학기라서 많은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영상, 전반부 영상, 후반부 영상 한, 문제씩 제출했었는데,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고민해보고,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리고, 지난 학기와 함께 약간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그니처 관련해서 제가 쭉, 한번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뭐 저도 역시 제 거를, 보여드렸었고요 굉장히 우리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의 이름에 대한 그런 사인들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드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너무 멋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제 기대 이상의 또 어떤 그런 의미와 그다음에 또 어떤 전달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셨던
직접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시그니처와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좀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사실은. 되게 좀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좀 마음이 또 뭉클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뭐 사실 출석 몇 시간 과제라고 내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과제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작품이라는 표현을 뭐 애써 쓰자고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만들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가운데 이름에 있는 그 시그니처 조울 호자를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 뭐 거의 제가 만들었던 게 제가 직장생활 초년병 때라고 기억을 하니까 거의 20여 년이 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맞게, 시그니처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코로나 시국을 잘 헤쳐나가고, 또 그 다음에 잘 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그 졸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영역에서, 그 이름, 석자, 혹시 외자이신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뭐 그냥 뭐 총평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PR을 통한 브랜딩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두 가지 키워드인데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아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아마 수강을 이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CS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PR과 CSR에 대한 어떤 관계가 뭐냐. 왜냐면 분명히 PR을 통해서 브랜딩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또 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CSR에 대한 방향성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물론 사실은 이게 뭐 이번 학기 아니면 4년 동안 해도 뭐 CSR에 대해서 사실 다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한 분량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CSR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또 CSR을 통해서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뭐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광고만으로는 이제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사실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역시 영역도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고찰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일단 영상은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페이지 수는 20한 4,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속도보다는 역시 서로 이해해가면서 조금씩 좀 보완해가는 어떤 형태로 좀 미디어 템포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또는 브랜딩과 PR과의 관계를 잠깐 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봤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뭐 PR의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CSR뿐만 아니라 뭐 CRM이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 생기는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좀 궁금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브랜드와 PR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CSR은 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브랜드와 관련해서 브랜드 자산, 뭐 저희가 구축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 저희가 뭐 강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브랜드 명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레퓨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브랜드 명성. 자, 근데 이제 브랜드 명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고와 같이 한계를 정하고 일정 기간 노출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로만으로는 구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다 배웠던 거긴 합니다만 초기에 자 이제 시장에 잘 진입을 해야 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100이라고 놓고 볼 때 한 50 정도 쓰겠다 아니면 우리는 다 100을 쓰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는 뭐 한 달, 두 달, 또 내지는 뭐 세 달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사실은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자, 오랫동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브랜드를 자,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자, 즉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인내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브랜드 명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자, 일회성에 한해서 자 구축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광고도 캠페인성으로 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 같이 한번 또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자, 공중, 자, 퍼블릭이죠. 자, 수용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제 스테이크 홀더라고 해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공중과 또는 자, 수용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구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PR의 역할은 대상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자, 이해관계자들, 그쵸? 대내, 대외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루는 관계 관리 활동들을 우리는 PR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관리를 통해서 자, 아까 위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브랜드의 자, 명성이 사실은 구축이 되어진다 또는 강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R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MPR의 개념 역시 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CPR 개념으로 해서 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자, 뭐 우리가 퍼블리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면 자, 뭐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업에서 어떤 그런 또는 브랜드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기사를 내보낸다든가 또 기사를 막는다든가 뭐 굉장히 중요한 아직도 기능이긴 합니다만 자 그걸 뛰어넘어서서 자 이제는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자 그런 단계까지도 자 갔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PR은 자 브랜딩을 자 처음에 구축을 하고 자 광고가 방어한다고 했죠. 브랜드 방어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자 그만큼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자 굉장히 잘 쌓으려면 자 굉장히 오랫동안 자 지속적으로 공중 또는 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실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자 진행하는 것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R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도구 또는 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브랜딩의 구축과 같이 자, 그리고 기업의 평판을 위해서는 PR의 전략적인 활용이 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로 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R과 이제 CSR입니다. 아까 브랜드 명성 평판에 대한 이야기와 PR과의 관계를 봤잖아요. 이번에 PR과 CSR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좋아. PR이 되게 브랜드 평판과 구축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자, 여러분들 CSR은 다 아시겠지만, 자, Corporate, 자, Social, 자,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사회에 해야 될 어떤 그런 당위적인 어떤 책임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대체 어떤 관계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PR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해관계자와의 자, 총괄적인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얘기를 하고요. 자, CSR은 또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해관계자와의 자, 공통어가 자, 이해관계자죠. 자, 스테이크홀더라고 되어 있는 자, 리스크 관리. 아까 제가 처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리스크 관리 또는 그냥 공동 발전을 위한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자,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CSR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PR과 자, CSR이 갖고 있는 공통어인 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점을 통해서 자, 좀 더 PR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러면 영역을 좀 더 넓혀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자, CS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자, 어떻게 보면 CSR은 PR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생성된 작은 하나 파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R과 CSR의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되었던 PR과 CSR은 자,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의 분모를 통해서 자,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자,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다음 마케팅 자,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CSR에 대한 부분, 자, 이제 저희가 사실 두 페이지로 정리하기 너무나 너무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오긴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자,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맥락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CSR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자, CSR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도 혹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 또는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어떤 것들이 자, CSR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특성이 있고 어떤 배경으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 마케팅적인 효과에서 또는 자, 어떤 그런 기대 효과들이 있을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 군데에서 일단 CSR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국제 한 5군데에서 일단은 제가 좀 발표한 것들을 제가 CSR 마케팅의 이해라는 책에서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만, 일단 국제 표준화 기구 ISO라고 있죠. 자,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보면, 자, 일단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기업이 자,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자, 기여를 통하여 사람과 사회 전체에 자, 혜택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는 자, CSR이라고 합니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IBRD라고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자, 풀어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자, CSR을 정의하고 있냐면, 자, 선량한 경영개발을 통하여 자, 지속 가능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단 뒤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모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지속 가능 경제, 지속 가능 산업, 지속 가능 기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지속 가능은 결국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시든가 입사를 하시든가 또 아니면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아마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잠깐 하고 그냥 말아야지. 물론 그런 분도 아마 전략적으로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대부분 어때요? 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되면 대부분은 자, 오랫동안 그 기업과 그쵸? 기업이 이제 유지되기를 바랄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기도 하고요. 자, 경제적인 발전과 자, 직원과 부양가족 또는 지역사회 등 사회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자, 일련의 자, 기업 활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CSR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약간 가치적인 이야기, 그다음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EU에서는 어떻게 CSR을 정의하고 있냐면 자, 자발적입니다. 자, 사회적, 환경적 관심 통합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해관계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에서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자, 공유하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하는 어떤 형태들의 경영 활동들을 자, 우리는 자, CSR이라고 유럽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ECD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자, OECD에서는 자,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자, 성숙 또는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자, 행동들을 자, 우리가 CSR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자, 성숙 또는 발전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자, 기업이 자,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자,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자,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자, 선한 영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기업이 자, 이해관계자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 단어들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등장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단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머스트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나는 꼭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변 뭐 사회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CSR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CSR에 대한 영역입니다. 과연 어떠한 디멘션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는 잠깐 했었습니다만, 자, 여기 일단 처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사회에 대한 이야기, 경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자발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자, 책에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환경은 자,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와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할 때 이제 환경 관심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단순하게 사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의무들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 뭐 저희가 뭐 나중에 또 아마 같이 아마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나 또 한번 공유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강산의 푸르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입니다. 자, 근데 어때요? 자, 공교롭게도 자, 이들은 펄프라고 하는 나무를 자, 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자,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더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심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는 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또 지역 민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그런 상호작용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 또 뒤에 또 나올 텐데요.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폐수나 뭐 오염수 같은 것들, 기타 여러 가지 뭐 소음 부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엔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거나 또 아니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심 환경을 또 파괴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제 CSR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사회적인 부분은 자, 기업과 사회 관계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제2차 재난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 사실은 모든 어떤, 물론 이제 기업들이 어떤 뭐, 우리 뭐 저희가 일반 어떤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자, 국민 세금으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기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00%다 사실은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어때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 기업들이 해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개선에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그런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경제적인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 경제적이고 또 재무적인 의무는, 자, 기업은 자, 설립 목적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경제발전에 기여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출기업 같으면 자, 많이 우리가 팔아야 세일즈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 외화를 벌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자,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업이 이윤이 생겨야 어때요? 자, 우리 직원들의 월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과 딸려 있는 그런 가족들, 그렇죠? 생계를 책임져야 될, 특히 자, 가장들이라면 자,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부양 가족들을 자, 또 역시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그들을 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넘어가지면 자,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자, 복지 차원의 어떤 자, 그런 투자와 그렇죠? 이런 기부 같은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거고요. 자, 이해관계자는 다시 내부와 외부, 그쵸? 양립을 합니다. 그쵸? 자,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태도도 되게 좋게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즉 뭐냐면, 자, 내부 직원들, 자, 외부에는 뭐, 우리 소비자나, 또 아니면, 뭐, 주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뭐, 지역, 뭐, 어떤 뭐, 정부나,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잘하면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에게는 뭐 복지도 뭐 사실은 뭐 좋지 않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좀 여러분들 뭐 최근에 굉장히 뭐 우리 뭐 오너 리스크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직원들을 또 하대하는 어떤 그런 풍토들도 꽤 있었죠. 말도 많았고요. 자, 과연 직원들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임원들이나 또 아니면 기업을 끌고 가는 어떤 리더들이, 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자, CSR의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발성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법적 의무이상을 또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윤리적인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건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지만, 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들은 자발적으로, 자, 좀 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 뭔가 제어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다른 어떤 기업들과, 자, 어떤 그런 브랜드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 행동들을, 자, 그런 어떤 경영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자, CSR, 자, 우리가 사회적인 공헌 활동의 책임의 그런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SR에 대한 등장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CSR은, 자, 5가지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또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기대와 요구 때문에 이제 등장 배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현대 기업은, 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 임직원, 아까 우리가 대내외라고 했었죠. 자, 정부나 지역사회 또 환경 등 다양한, 자,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자, 부응해야 하는 그런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셧다운 시키고,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쇄정책 써. 자,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가능했죠. 왜? 우리만 물건을 만들고 경쟁이 없을 시절에는 당연히, 자, 우리가 왕이죠.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업종에, 자, 없는 게 없는 시대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상대방 그런 브랜드 기업보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자, 사회적인 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 뭐 공헌 활동까지도 안 가고요. 자,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로운 기대와 요구가 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대내적으로는 시대적인 변화가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뭐냐면 아까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술 경영에 대한 부분들 되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아까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것들이, 이윤 창출가 기업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투명한 재무 정보. 그렇죠? 이걸 통해서 환경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경영, 환경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 외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속 가능성.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지금처럼 뭐 영업이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면 뭐 한 2, 3년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하지만 좀 더 지속 경영으로, 10년 뒤, 20년 뒤, 자, 이런 또 미래 비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필요한 윤리성이나 또 사회적인 책임 활동들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이것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죠? 좀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자, 뭔가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기술 경영이나 또 환경 경영 같은 재무 정보 잘 투명하게 하고, 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윤리적이면서 또 사회에 뭔가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CSR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이제 대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다른 부분보단,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쵸? 기후변화, 빈곤, 쓰레기, 그쵸? 노동 착취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만 계속 고민했죠. 자, 성장 일변도의 정책들을 해왔다면, 사실 지금은 그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자, 우리가 그림자. 저는 항상 가끔씩 마케팅 얘기를 하거나 또 산업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림자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지금 없어졌다. 작년에 보시면 여름에도 뭐 미세먼지 있었고 뭐 사시사철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 뭐 물론 당연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자, 근데 사람들이 움직임이 자, 약간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공장의 가동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 어때요? 반대로 자,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거꾸로 자, 바이러스에 대한 창고는 분명히 문제지만 자, 미세먼지는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컬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그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대외적인 부분 때문에 자, CSR이 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심화입니다. 뭐 당연하죠. 자, 이제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자, 뭐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 어떤 기업과 브랜드로 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100년 넘어가는 그런 뭐 콜라나 뭐 여러 가지 뭐 P&G 이런 기업들은 자, 오랫동안 자, 지속 가능 경영을 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떤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모든 기업 활동을 거기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또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아까 주주나 이런 분들 보다는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인식과 요구들이 이제 증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해관계자는 뭐 되게 좀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대부분 자, 우리가 지역민들, 지역사회, 그다음에 어떤 지방 정부,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섯 가지, 자, 전혀 다른 어떤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CSR이 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후반부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대효과 우리가 또한 네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전반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과연 왜 CS를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 아까 지속 가능 경영은 이미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세그멘트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다섯 가지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아까 저희가 기업의 명성 얘기 잠깐 했었죠? 브랜드 명성 얘기 했었습니다만, 자, 기업의 명성과 평판을 제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이 이런 걸 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자, 구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세일즈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정부나 규제기관의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자, 규제에 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는 자, CSR 진짜 순수하게 자, 아까 얘기했던 자발적이고 자, 그다음 윤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넘어서서 그쵸?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정부나 규제기관들,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모든 시민단체까지도 자,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자, 그런 뭐라고 할까 태도를 저희한테 기업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감소까지도 자, 기대할 수 있는, 왜 기업이 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환경들을 거꾸로 자, 제시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나 자, 연구재단 등의 투자를 통해서 기술과 인재 양성, 또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요. 나눔과 기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확산을 주도할 수 있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 정부의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자, 이제는 자, 저희가 기업들이 자,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쭉 여기에서 기대 효과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발적인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뭐 당연히 더 많은 어떤 자, CSR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없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를 자, 뭔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또 세 번째 사회적인 수준을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육, 또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회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효과에 대한 증폭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세일즈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아니라 연구를 직접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지에 대한, 그렇죠? 봤더니 되게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자,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거꾸로 자, 낮았다라고 상대적으로 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적인 책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와 자, 고객 충성도를 제고하는데, 그러니까 즉 브랜드 이미지, 고객 로얄티죠. 브랜드 로얄티를 자,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CSR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위기 관리, 아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었습니다만, 아까 잠깐 규제 검사 얘기도 잠깐 했었죠. 자, 기업의 대내적인 또 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자,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간에도 그냥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앞으로 자, CSR 한번 해보겠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친구 관계, 우리가 뭐 교우 뭐부터 가족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아마 출석 미션 과제를 한번 그걸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자, CSR 활동을 자, 책무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해놓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나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자, 그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야 내가 이걸 해주면은 분명히 도움 받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자발적인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규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잘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혜택을 자, 분명히 기업이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CSR을 해야만 되는 자, 어떤 효과들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 전반부 쉬었다가 후반부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